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 시절,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매서운 바람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며 윙윙 소리를 내어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굴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는 아주 춥고 고요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가장 높은 곳, 마을 사람들이 올려다보기도 힘든 산 중턱에는 작은 오두막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박포수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산 저 산을 누비며 짐승을 잡아온 베테랑 사냥꾼이었지만 결코 재미나 욕심을 위해 활시위를 당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취하고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벤 짐승에게는 절대 화살을 겨누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이 따뜻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산짐승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올까 걱정이 된 박포수는 낡은 털모자를 눌러쓰고 두툼한 속옷을 껴입은 채 눈신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냥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산의 동태를 살피고 혹시라도 마을에 해를 끼칠 만한 위험한 짐승이 내려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하는 눈 밟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얼릴 듯이 때리고 지나갔지만 박포수는 익숙한 듯 옷깃을 여미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은 무거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가끔씩 가지에 쌓인 눈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포수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눈 위에 찍힌 짐승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살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박포수의 귀에 아주 희미하고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혀 지나칠 뻔했지만 오랜 세월 산에서 살아온 그의 감각은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의 안타까운 비명소리였습니다. 박포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늠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덤불이 우거진 골짜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다가간 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잿빛털을 가진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누군가 몰래 놓아둔 녹슨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며칠 동안이나 덫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지 덫에 걸린 다리 주변의 눈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털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박포수가 나타나자 늑대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이미 기력이 다해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박포수는 늑대를 향해 화살을 겨누는 대신 천천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늑대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늑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박포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덫에 걸린 다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늑대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새끼를 낳을 만삭의 어미 늑대였습니다. 어미 늑대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뱃속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 그리고 새끼를 향한 모성애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포수의 마음속에서 잠시 갈등이 일었습니다. 늑대는 본래 사나운 짐승이고 늑대 가죽은 장터에 내다 팔면 꽤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놓은 덫에 걸린 짐승을 가져가는 것은 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흠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포수는 짐승의 배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끼를 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산신령님이 노할 일이지. 아무리 미물이라도 어미의 정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법이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늑대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포수는 늑대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다가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도와주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배어 있었고 신기하게도 살기를 띠던 늑대의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도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과 도우려는 사람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늑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포수가 다가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박포수는 덫을 벌리기 위해 양손에 힘을 주어 쇠막대를 잡았습니다. 덫은 오래되어 녹이 슬고 스프링이 강해서 어지간한 힘으로는 벌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 덫을 양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으라차차 기합 소리와 함께 쇠덫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늑대의 다리를 옥죄고 있던 이빨들이 느슨해졌습니다. 늑대는 고통스러운지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다리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늑대는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깊어 뼈가 보일 정도였고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입고 있던 저고리의 안감을 찢어 늑대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지혈에 좋은 말린 약초 가루를 꺼내 상처 위에 뿌려주었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박포수의 손길은 따뜻했고 늑대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박포수는 배낭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주먹밥 한 덩이와 말린 육포 조각을 꺼내 늑대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라. 새끼를 낳으려면 네가 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 늑대는 잠시 박포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허겁지겁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치운 늑대는 조금 기운을 차린 듯 비틀거리며 네 발로 일어섰습니다. 늑대는 숲으로 돌아가기 전 박포수를 향해 고개를 돌려 오랫동안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금빛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영롱했으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박포수는 그 눈빛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짐승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산의 영혼과 교감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가거라. 부디 건강하게 새끼 잘 낳고 다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말거라. 박포수가 손을 흔들어 주자 늑대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뒤에도 박포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늑대가 남긴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찍힌 붉은 핏자국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이 가슴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며 그것이 비록 사람과 짐승 사이라 할지라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박포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자 박포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기온은 뚝 떨어졌지만 박포수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얼어붙은 손을 녹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늘 만난 어미 늑대가 무사히 굴로 돌아갔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날 밤 박포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수많은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늑대들은 그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을 모시듯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오늘 구해준 어미 늑대가 건강한 모습으로 귀여운 새끼 늑대들을 거느리고 서서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박포수는 이것이 길몽이라 생각하며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박포수는 그 후로도 종종 그 늑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혹시 산을 오르다 마주치지는 않을까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지만 늑대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다시 여름과 가을이 지나며 시간은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박포수의 머리에는 흰 눈이 내린 듯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갔고 주름살도 깊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박포수가 겪었던 그 신비한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포수 역시 굳이 그 일을 남들에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산과 박포수 그리고 그 늑대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가끔 술 한 잔을 기울일 때면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을 넌지시 던지며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 평화롭던 이 산골 마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장승이 쓰러지거나 밤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고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등 불길한 징조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무슨 일이 닥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포수 역시 예전과 다른 산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숲의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산짐승들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늙은 사냥꾼의 직감은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낡은 활을 꺼내 손질하고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선행이 씨앗이 되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그리고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인지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박포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구해준 그 어미 늑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뱃속의 새끼들은 잘 자랐을까? 무심한 세월 속에 묻혀 잊혀진 줄 알았던 그날의 기억이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 마치 예지몽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평화는 이제 곧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박포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겨울밤, 박포수의 오두막 위로 하염없이 눈은 쌓여만 가고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박포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옛말처럼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묘목이었던 소나무는 제법 굵은 기둥을 가진 나무로 자라났고 마을 어귀를 흐르던 개울물은 길을 조금 바꾸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바로 산중턱 외딴 집을 지키고 있는 박포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검고 순 많던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센 백발이 되어 마치 삼봉우리에 쌓인 눈처럼 보였고 호랑이도 잡을 듯 강인했던 눈매는 세월의 흐름 속에 한층 부드러워져 깊은 주름 속에 온화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활을 메고 산을 호령하며 짐승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생명을 거두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산이 내어주는 약초를 캐거나 버섯을 따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더덕의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해 질녘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라기보다는 산을 지키는 묘직이나 숲의 일부가 된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평화롭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려니 하고 넘겼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들려오는 구체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큰 장터가 있는 아랫마을이 며칠 전 밤사이에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도적들은 여느 좀도둑과는 달리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여 곡식과 재물을 뺏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해치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 그 도적대가 관군들의 추적을 피해 이 깊은 산골 마을 쪽으로 숨어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서둘러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지저대는 개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장터에 나가는 발길조차 뚝 끊겼습니다. 마을에 활기차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거운 침묵과 두려움만이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도적들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산 중턱에 사는 박포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가끔 마을에 내려가 곡식을 바꿔오거나 약초를 건네줄 때면 사람들은 박포수의 소매를 붙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산속에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박포수는 허허 웃으며 이 늙은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도적들이 찾아오겠나. 산짐승들도 나를 피해가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촌장님이 헉헉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포수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촌장님은 평소에도 박포수를 존경하며 살뜰히 챙기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가파른 산길을 직접 올라온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촌장님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서둘러 촌장님을 마루에 앉히고 시원한 산물을 한 바가지 떠다 드렸습니다. 아니, 촌장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사람을 시키시지 않고 직접 오시다니요. 촌장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른 뒤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포수 어른, 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랫마을 소식은 들으셨지요? 그 도적놈들이 기어이 우리 마을 근처 숲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나무꾼 김씨가 산 입구에서 낯선 사내들이 칼을 차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촌장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박포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 제발 고집 피우지 마시고 당분간만이라도 마을로 내려오시지요. 제 집 사랑채를 비워두었으니 그곳에 머무시면 됩니다. 이 외딴 곳에 혼자 계시다가 변이라도 당하시면 어찌합니까? 놈들은 인정사정 없는 악당들이라 합니다. 젊은 장정들도 당해내지 못하는데 연로하신 어른께서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촌장님의 간곡한 부탁에는 박포수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박포수는 그저 사냥꾼이 아니라 마을의 큰 어른이자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박포수는 촌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오두막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들이 들어와 집을 훼손하거나 자신이 아끼는 산을 망가뜨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산에서 당당하게 살아온 그로서 도적 따위가 무서워 도망치듯 마을로 내려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박포수는 촌장님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님, 마음 써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산을 떠날 수가 없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어. 살 만큼 살았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았지. 이제 와서 목숨 좀 부지하겠다고 내 집을 버리고 내려간다면 나중에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을 어찌 뵙겠나.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야 도적놈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마을에 신호라도 보낼 것 아닌가. 촌장님은 박포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른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밤에는 절대 불을 켜지 마시고 문단속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횃불을 높이 들어 신호를 주십시오. 마을 장정들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촌장님은 몇 번이고 당부의 말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촌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박포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촌장님이 돌아가고 난 뒤 산속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소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바람 소리마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박포수는 마루에 앉아 숲을 응시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맘때쯤 산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은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낡은 괴짝을 열어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사냥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손때 묻은 활과 화살통, 그리고 날카롭게 벼려진 사냥용 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른 수건으로 활의 먼지를 털어내고 시위를 당겨보았습니다. 텅 하는 맑고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오두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활 시위는 여전히 짱짱했지만 그것을 당기는 박포수의 팔에는 예전 같은 힘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늙었구나. 정말 늙었어.
박포수는 자조 섞인 혼잣말을 내뱉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다시금 젊은 시절 사냥꾼의 형형한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살촉을 숫돌에 갈며 다가올지 모를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쓱싹쓱싹 숫돌에 쇠가 갈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박포수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점점 빨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단지 이 낡은 집뿐만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산자락을 덮기 시작하자 숲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멀리서 늑대인지 들개인지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박포수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호롱불을 켰다가 이내 촌장님의 당부가 생각나 다시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포수는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눈보라치던 10년 전 그날 덫에 걸린 어미 늑대를 구해준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늑대의 간절했던 눈빛, 그리고 숲으로 돌아가며 뒤를 돌아보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녀석은 잘 살고 있으려나.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알던데 이 도적놈들은 어찌 사람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지. 박포수는 혀를 차며 한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냉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포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민해진 청각은 바깥 세상의 아주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투둑하고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대나무가 꺾이는 소리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발에 밟혀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박포수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었습니다. 촌장님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박포수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포수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속의 어둠보다 더 짙고 사악한 살기가 집을 향해 뻗쳐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적들은 아마도 이 외딴 집에 노인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손쉽게 약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혹은 마을을 치기 전에 이곳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박포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살 하나를 시위에 걸었습니다. 비록 늙고 지쳤지만 호락호락하게 당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싸워온 사냥꾼이었고 이곳은 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밖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 혼자 사는 집이야. 불도 꺼져 있고 자고 있는 게 분명해. 조용히 들어가서 처리하자고. 섬뜩한 목소리가 문 밖 바로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박포수는 숨을 멈추고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10년 전 늑대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달리 오늘 밤 찾아온 불청객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과 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박포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아서 이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방 안, 박포수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활을 고정했습니다. 산골짜기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고 비릿한 피냄새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고 찾아온 불청객들, 그리고 홀로 맞서는 늙은 사냥꾼. 과연 박포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0년 전 뿌린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 신비로운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위기는 목전에 닥쳤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완전히 젖혀졌고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내들의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포수는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활시위를 놓으며 누구냐 하고 호통을 쳤지만 화살은 앞선 사내의 어깨를 스치고 문기둥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활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고 순식간에 들이닥친 서너 명의 도적들은 늙은 사냥꾼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박포수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며 곁에 있던 통그릇을 집어 던졌지만 젊고 힘센 장정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친 소나기가 박포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고 그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제법 힘을 쓰는구만. 얌전히 있었으면 곱게 보내줬을 텐데 명을 재촉하는군. 도적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박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칼자국이 흉하게 나 있었고 눈빛은 굶주린 승냥이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도적들은 방 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닥치는 대로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찢겨나가고 애써 모아둔 약초 단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포수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소중한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도적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금붙이나 동꾸러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말린 버섯과 약초, 낡은 사냥 도구들 뿐이자 도적들의 화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숨겨둔 돈은 어디다 뒀어? 포수 생활을 수십 년 했다던데 호랑이 가죽 판 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우두머리는 박포수의 멱살을 다시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거칠게 밀쳐 마당 눈밭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맨발에 닿는 눈의 차가움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지만 박포수는 입을 꾹 다문 채 도적들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찾는 그런 더러운 재물은 없다. 산 사람은 산이 주는 대로 먹고 살 뿐 욕심을 부려 쌓아두지 않는다. 박포수의 서리빨 같은 꾸짖음에 도적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를 하는군. 집을 다 태워버리면 잿더미 속에서라도 나오겠지.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한 놈이 아궁이에서 타고 있던 장작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붉은 불티가 흩날리는 장작을 들고 도적은 초가지붕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을 태우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포수는 꽁꽁 묶인 채 눈밭에 무릎 꿇려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산신령님께 빌었습니다. 내 목숨은 거두어 가셔도 좋으나 이 산과 집이 더러운 불길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산의 주인이 노했는지 갑자기 사방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뚝 그쳤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던 바람 소리도 도적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도 심지어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마저 삼켜버린 듯한 기이한 정막이 산 중턱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지붕에 불을 붙이려던 도적은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기분이 영 찝찝한데요. 부하의 말에 우두머리도 미간을 찌푸리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숲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더 원초적이고 더 깊고 더 차가운 산 그 자체의 시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낮고 깊은 땅바닥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르르르. 처음에 도적들은 그 소리가 천둥소리인가 싶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하늘은 잠잠했습니다. 소리는 하늘이 아니라 땅, 바로 그들이 서 있는 숲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이 목을 긁으며 내는 경고음이었고 그 진동은 눈밭에 엎드린 박포수의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박포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있었던 1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도적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칼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이 겨울에 호랑이가 어디 있다고 그래. 바람소리야, 바람소리.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해치고 다니는 악당들이라 해도 깊은 밤 산속에서 마주하는 미지의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위태롭게 일렁이며 그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동쪽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서쪽에서도 들려왔고 이내 남쪽과 북쪽, 사방팔방에서 입체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웅장해져서 마치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침입자들을 향한 숲의 분노였고 심판의 서곡이었습니다. 도적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방어태세를 갖추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숲의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포위되었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아니 수백 개의 푸른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반딧불이도 아니었고 도깨비불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형형한 눈동자들, 바로 늑대들의 눈이었습니다. 숲의 나무 뒤마다, 바위 위마다, 덤불 속마다 늑대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늑대 떼다. 말도 안 돼. 이 산에 늑대가 이렇게 많다고? 도적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늑대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흥분해서 날뛰거나 지저대는 개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고 그 침묵이 더욱 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눈 덮인 하얀 땅 위로 잿빛과 은빛 털을 가진 늑대들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늑대 무리의 선두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대장 늑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위용은 마치 산신령이 화신한 듯 압도적이었고 그 옆에는 털이 희끗희끗하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늙은 암컷 늑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그 늙은 늑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덫에서 구해주고 상처를 싸매주었던 바로 그 어미 늑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 깊고 영롱한 금빛 눈동자만은 여전했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리 가! 오지마!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늑대들은 그의 칼부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명령에 따르는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도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박포수를 보호하려는 듯 그와 도적들 사이를 가르고 들어와 겹겹이 벽을 쌓았습니다. 도적들은 늑대들의 기세에 눌려 횃불마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횃불이 치익 소리를 내며 꺼지자 주위는 다시 푸르스름한 달빛만이 감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늑대들의 이빨은 날카롭게 빛났고 목덜미의 털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이제 박포수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입에서는 억눌린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미 늑대가 무리에서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지킨다. 건드리면 죽음뿐이다라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뒤이어 대장 늑대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우. 그 소리는 밤하늘을 가르고 멀리 퍼져나갔고 뒤이어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일제히 화답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산천이 떠나갈 듯한 그 울음소리에 도적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포수는 묶인 손을 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산의 비호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그에게는 공포가 아닌 웅장한 교향곡처럼 들렸고 그 소리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저앉은 도적들 사이로 오줌 지리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악당들도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나약한 어린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바들바들 떨며 살려달라고 중얼거렸지만 늑대들의 차가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늑대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태세였지만 아직 공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듯 대장 늑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박포수는 늑대들이 자신을 위해 살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신성한 영역이 더러운 피로 물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만하거라.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기이하게도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며 숲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늑대들의 시선이 박포수에게로 쏠렸습니다. 늙은 어미 늑대가 박포수에게 다가와 그의 언뺨을 거친 혀로 핥았습니다. 까칠까칠하면서도 따뜻한 그 느낌에 박포수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미 늑대의 행동을 신호로 대장 늑대가 도적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도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엉켜 넘어지고 구르며 볼품없는 꼴을 보였습니다. 늑대들은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갈라섰지만 그 사이로 난 길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산 밖으로 쫓겨나는 험하디 험한 가시덤불 숲 쪽이었습니다. 도적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수십 마리의 늑대들에게 찢겨 죽느니 가시덤불 속으로라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살려줘. 다시는 안 올게. 제발. 도적들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내 발로 기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늑대들은 위협적으로 짖으며 그들의 뒤꿈치를 쫓았습니다. 마치 양떼를 몰듯이 늑대들은 도적들을 산 밖으로 인간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절벽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도적들의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지며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박포수와 늑대 무리만이 남았습니다. 도적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엉망이었지만 박포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늙은 어미 늑대는 박포수의 묶인 손목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어 끊어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세심한 그 몸짓에서 박포수는 10년 전 자신이 늑대의 다리를 묶었던 덫을 풀어주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인연의 끈은 돌고 돌아 결초보은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달빛 아래 서로를 마주보는 늙은 사냥꾼과 늑대떼.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늑대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거친 숨소리가 오두막 앞마당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늙은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구나. 이야기는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지나 따뜻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적들을 물리친 늑대들과 박포수의 밤은 어떻게 깊어갈까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밤의 흔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깊은 산골의 전설이 될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적들의 비명소리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오두막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조금 전에 공포스러웠던 침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고 더럽혀진 땅이 정화된 후의 깨끗한 평화였습니다. 박포수는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밧줄에 묶여 붉게 자국이 남았지만 늑대의 이빨 자국은 전혀 없었습니다. 짐승이 그토록 정교하게 밧줄만 끊어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그의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에서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늑대 무리는 도적들을 쫓아낸 뒤에도 곧바로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당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내뿜는 입김이 하얀 안개처럼 피어올라 마당을 신비롭게 감쌌습니다. 그들은 박포수를 위협하거나 공격할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한 자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개중에는 눈밭에 배를 깔고 엎드려 휴식을 취하는 녀석들도 있었고 서로 장난치듯 툭툭 건드리는 어린 늑대들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를 띠고 도적들을 몰아세우던 맹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가족을 지키고 난 뒤에 안도감이 무리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늙은 어미 늑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본 어미 늑대의 털은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거칠어졌고 한쪽 귀는 찢겨 있었으며 눈가에는 노쇠한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빛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따뜻함은 10년 전 그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포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늑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어. 늑대는 박포수의 손길을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고 낮은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짐승과 사람 사이를 뛰어넘는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대장 늑대가 박포수 앞으로 다가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에 압도될 법도 했지만 박포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 늑대의 튼튼한 다리와 윤기 흐르는 털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10년 전 어미 늑대의 뱃속에 있던 그 새끼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미가 살린 생명이 자라나 숲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다시 은인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생명의 순환과 인연의 끈질김이 이토록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박포수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박포수는 이대로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세간살이는 다 부서지고 널브러져 있었지만 다행히 부엌 찬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육포 꾸러미는 무사했습니다. 그는 육포를 한 아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차려준 것은 없지만 이거라도 먹고 가거라. 너희들의 수고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내 마음이다. 박포수가 눈밭에 육포를 내려놓자 늑대들은 곧바로 달려들지 않고 대장 늑대의 허락을 기다리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장 늑대가 먼저 한 점을 물어 씹자 그제야 다른 늑대들도 다가와 고기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늑대들은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질서 있게 마치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의 바른 조문객들처럼 음식을 즐겼습니다. 박포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짐승의 탐욕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늑대들의 모습에서 그는 인간들보다 더 깊은 품격을 느꼈습니다. 도적대보다 이 짐승들이 훨씬 더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짧은 만찬이 끝나고 달이 산 중턱에 걸릴 무렵이 되었습니다. 대장 늑대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늑대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털을 털고 숲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늙은 어미 늑대는 마지막으로 박포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등을 핥아주고는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무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은빛 털을 가진 무리들이 눈 덮인 숲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지자 오두막은 다시 혼자가 된 박포수와 차가운 달빛만이 남았습니다. 늑대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들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도적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박포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박포수는 온 매무새를 다듬고 부서진 문짝을 대충 세워놓은 뒤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놀란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 기이한 밤의 일을 설명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박어르신, 어르신, 무사하십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른 촌장님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몽둥이와 낫을 든 마을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공포가 가득했고 혹시라도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엉망이 된 마당 한가운데에 멀쩡하게 서 있는 박포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촌장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며 박포수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아이고, 살아 계셨군요. 저희는 그 끔찍한 짐승 소리를 듣고 어르신이 변을 당하신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의아해했습니다. 마당은 분명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서진 장독대, 찢어진 옷까지,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핏자국까지. 하지만 정작 싸움의 상대인 도적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박포수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도적놈들이 왔었던 게 분명한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많은 놈들을 어르신 혼자 물리치신 겁니까? 한 젊은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포수는 빙그레 웃으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눈밭을 비추자 사람들의 입에서 헉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 위에는 사람의 발자국보다 훨씬 크고 많은 수백 개의 짐승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나 고양이의 것이 아닌 분명 맹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건 늑대 발자국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 산에 늑대가 이렇게나 많이 살았단 말입니까? 사냥 경험이 있는 장정 하나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포수는 그제야 지난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 덫에 걸린 어미 늑대를 구해준 일부터 오늘 밤 그 늑대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도적들을 몰아내준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박포수의 진지한 눈빛과 눈앞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들을 보며 그들은 점차 경외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들을 법한 은혜 갚은 동물 이야기가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짐승도 은혜를 안다더니 정말 산신령님이 도우셨네 그려. 촌장님은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들이 사라진 숲 쪽을 향해 두려움보다는 고마움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산속에 늑대가 산다는 사실에 막연한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이 이 마을과 박포수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적들이 늑대떼에 쫓겨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으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마을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집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넘어진 장독을 일으켜 세우고 부서진 문짝을 고쳐 달았습니다. 아낙네들은 흩어진 살림살이를 모아 정리하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살기가 감돌던 오두막은 사람들의 온기와 빗자루질 소리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박포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늑대들이 지켜준 목숨을 이웃들이 다시 보듬어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부엌 아궁이에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며 따뜻한 온기가 방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촌장님은 박포수를 방 안으로 모시고 챙겨온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지요? 일단 이거라도 드시고 진정하십시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하늘이 어르신의 덕을 알고 굽어 살피신 겁니다.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박포수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촌장님, 그리고 자네들 모두 고맙네. 내 이 늙은 목숨 하나 때문에 밤중에 이 고생들을 시키니 면목이 없네. 박포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르신은 우리 마을의 어른이신데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늑대들이 도적들을 쫓아내 주어서 우리 마을 전체가 화를 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박포수가 무사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게 빛났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촌장님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도적들은 물러갔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텐데 오늘 밤은 마을로 내려가시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올라오시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박포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네 촌장, 보시다시피 나에게는 든든한 이웃들이 숲속에 있지 않은가. 그들이 나를 지켜주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나는 내 집에서 자네. 촌장님도 이제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늑대 수십 마리가 호위하는 이 산속 오두막보다 더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뜻대로 하십시오. 대신 내일 아침 일찍 저희가 다시 올라와서 남은 정리를 도와드리고 보양식이라도 좀 해 올리겠습니다.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박포수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다시 홀로 남은 박포수는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게 치워졌지만 눈 위에 찍힌 수많은 늑대 발자국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발자국들은 마치 늑대들이 남기고 간 약속의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박포수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별빛들이 마치 늑대들의 눈빛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소란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적들은 쫓겨났고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돌아갔으며 박포수는 자신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포수의 마음을 채운 것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고 은은한 감동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이어진 인연, 말 못하는 짐승과의 교감, 그리고 위기 속에서 확인한 이웃들의 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이 차가운 겨울밤을 그 어떤 봄날보다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비록 문풍지는 조금 찢어졌고 벽에는 그을음이 묻었지만 그에게 이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성체였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겠다고, 그리고 숲 입구에 늑대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좀 놓아두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 박포수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박포수가 맞이할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밤이 가고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그 소란스럽고 무서웠던 일들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침 해는 어김없이 떠올라 눈 덮인 산하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도 잠잠해지고 대신 아침을 알리는 산새들의 지저김이 숲의 정막을 깨우며 상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박포수는 무겁게 내려앉았던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뼈마디가 쑤실 법도 했지만 기이하게도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머릿속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 평온한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박포수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숲의 향기는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달콤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드러난 앞마당은 지난밤의 격전을 증명하듯 어수선했지만 박포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어지럽혀진 세간살이가 아니었습니다. 마당 가득 찍혀있는 수많은 늑대의 발자국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흔적들이야말로 지난밤의 기적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돛돌 위에 신을 신고 내려가 가장 크고 선명한 대장 늑대의 발자국 옆에 자신의 발을 대보았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화수를 한 그릇 떠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이 사라진 숲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숲의 친구들아, 이 미천한 늙은이를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베풀어준 은혜, 내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마. 그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에 쌓인 눈 가루를 흩날렸고 마치 산이 그의 인사에 화답하듯 숲에서는 기분 좋은 솔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박포수는 묘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쪽에서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밤 횃불을 들고 달려왔던 마을 사람들이 약속대로 아침 일찍부터 박포수의 집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지게에는 수리할 나무 판자와 집단이 가득 실려 있었고 아낙네들의 머리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촌장님을 필두로 마을의 장정들과 부녀자들까지 마치 마을 잔치라도 벌이려는 듯 온 동네 사람들이 박포수의 오두막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지난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존경심과 따뜻한 이웃의 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약속대로 집을 고쳐드리러 왔습니다. 청년들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박포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바쁜 농사철은 아니라지만 다들 이 아침부터 고생들이 많네. 내 집 일은 내가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의 말에 촌장님이 손사래를 치며 나섰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르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늑대들을 부려 도적대를 물리치셨는데 이 정도 수고야 당연히 저희가 해야지요. 자, 다들 서둘러라. 해 떨어지기 전에 어르신 댁을 새 집처럼 만들어 놓자. 촌장님의 호령에 마을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들은 부서진 문짝을 떼어내고 튼튼한 새 나무로 문을 짜 맞추었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지붕에 올라가 삭은 짚을 걷어내고 황금빛 새 짚으로 지붕을 엮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쓱싹쓱싹 톱질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산 중턱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낙네들은 마당 한쪽 평상에 자리를 잡고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지자 늑대 발자국만 가득하던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 사는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박포수는 마루에 앉아 그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산속에서 외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도적들이 휩쓸고 간 상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땀방울로 빠르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고 찢어진 문풍지가 새하얀 창호지로 교체되는 것을 보며 박포수의 마음속에 있던 묵은 외로움과 슬픔도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집은 단순히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과 이웃들의 마음이 모여 완성되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에는 거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닭백숙과 돼지고기 수육,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가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놓이자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어르신 먼저 드시지요. 푹 고운 닭입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촌장님이 닭다리를 뜯어 박포수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박포수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넘겼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데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보약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화제는 단연 지난밤의 늑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박포수에게 당시 상황을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늑대가 10년 전 그 늑대였습니까?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아이에게 박포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알아보고 말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단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음이 통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법이지. 그 녀석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눈으로 하고 있었어. 사람들은 박포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저도 앞으로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청년의 너스레의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점심 식사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박포수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며 생각했습니다. 도적들이 뺏으려 했던 재물은 없었지만 자신에게는 훔쳐갈 수 없는 더 귀한 보물, 바로 사람과 자연이라는 친구들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집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두막은 어제보다 훨씬 튼튼하고 아늑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헐거웠던 기둥은 단단히 고정되었고 바람이 새던 벽틈은 황토로 꼼꼼히 메워졌습니다. 창고에는 마을 사람들이 채워놓은 쌀독과 팩감이 가득했습니다. 촌장님은 떠나기 전 박포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저희가 당번을 정해 올라와서 안부를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기별 주시고요. 마을 사람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남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횃불의 행렬을 보며 박포수는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공포스럽고 춥던 밤과는 전혀 다른 밤이었습니다. 수리를 마친 방 안은 외풍 하나 없이 훈훈했고 새로 바른 창호지 문 너머로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박포수는 깨끗한 이불 위에 앉아 화로에 손을 부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그를 지켜주었던 늑대들의 눈빛처럼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포수의 집 근처에는 도적은커녕 멧돼지조차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산신령의 호위를 받는 사냥꾼이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인근 마을의 도적들 사이에서도 이 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아 마을 전체가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박포수는 가끔 산을 오르다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은빛 늑대의 그림자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서로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눈빛을 교환하는 것으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그 말 없는 교감이 박포수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박포수의 오두막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했습니다. 그는 꽃밭에 앉아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젊은 날에 혈기왕성했던 사냥꾼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숲의 지킴이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맺어진 늑대와의 인연.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일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박포수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방 안에는 저녁에 먹은 구수한 숭늉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몸은 따뜻하고 배는 불렀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문득 10년 전 자신이 구해준 늑대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깊은 굴 속에서 새끼들과 함께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어 있겠지요. 박포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자거라 나의 친구들아. 그리고 고맙다. 박포수는 나직이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도적도 매서운 추위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따뜻한 오두막에서 늙은 사냥꾼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다시금 은빛 늑대들이 나타나 그와 함께 눈 덮인 숲을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믿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박포수를 지켜주었던 그 든든한 은빛 수호신들이 찾아가 평안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깊고 편안한 밤 되세요.